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꾸준하게 질문을 주신 분인데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지금 주변을 봐도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 다들 당황하고요. 현실을 자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현실을 도피하는 청년들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DPT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저분 지금 현재 서울에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예. 서울에 자취하고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이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수도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수도권은 와도 소위 말하는, 자, 여기 보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 이 목고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학을 멀쩡히 졸업해놓고도 제대로 된 경제활동 안 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말이 어이가 없네요. 이 말이 저 어이가 없어. 자, 여기 보면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 해서 몸이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들리는데? 돈 없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돈 되는 거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청년들 몸은 건강할 거 아닙니까? 혹시 저 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 DPT님, 저 돈 없어가지고 골골대는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 없다, 팔다리가 골절당해서 병원실을 져야 된다, 아니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저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저런 유형의 사람들 중에 뭔가 신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도저히 밖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몸 멀쩡한데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되는 거 해야죠. 돈 되는 거. 그리고 아니,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서, 살고 있는데 일 안 하고 목고대학인 거 자체가 본인한테 심각한 인생 낭비인 거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면 DPT님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돈 없으면 자꾸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런 걸 안 물어봤습니까? 야, 그렇게 기다린다고 야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음? 야, 그래도 뭐 가리지 않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힘들고 나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일자리 찾으라고 말했다고요? 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요? 아니, 진짜 웃기지 않나요? 사지 멀쩡하고 아픈 데 없잖아. 아픈 데 없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리 뭐 요즘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돈은 벌 수 있잖아. 뭐 제대로 된 직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이 말인즉슨 난 이렇게 들리네요.
이렇게 들려요. 이것저것 쓸데없이 가리는 게 많은 걸로 들립니다. 가리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특징이 있어. 걸핏하면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DPT님? 이런 사람들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 아, 평생 놀고 먹고 하고 싶다. 아, 평생 백수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또 당첨돼가지고 평생 그냥 PC방에서 짱 박혀가지고 리니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는가요? 아, 도는 거는 내가 대한민국 진짜 1등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근데 왜, 그거 아십니까? 왜 일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네. 일본 같이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 사지가 멀쩡함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놀고 먹고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이기적인 마인드인데 뭐냐면 저런 분들 특징이 있어.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저런 분들 보면 부모님이 아직 생업점선에 가서 일을 하고 벌이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안 벌어도 부모님 버시니까 괜찮아. 내가 까짓 거 일 안 해도 우리 집 먹고 살아.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부모님 언제까지 일해야 돼? 님 때문에. 안 그래요? 언제까지 일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게 핑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집중인님네. 알겠습니다. 31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그래, 언제까지? 진짜 본인이 생각해도 저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맨날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나마 받으려고. 캥거루족도 여러분 다릅니다. 이걸 또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캥거루족은 포괄적인 거야. 물론 이런 사람들 캥거루족 포함할 수 있겠지만, 캥거루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자립을 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돈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집에서 생활하면 생활비 벌 수 있잖아요. 밥값이 해결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캥거루족에 포함시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캥거루족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그게 캥거루족입니다. 이거는 캥거루족이 아니라 니트족이죠, 니트족. 이크님, 이거는 캥거루족이 아니라 니트족입니다. 예. 캥거루족은 그런 거예요. 돈은 벌어요. 밖에 나가서 돈은 버는데 독립하고 싶지만 이제 나가면 다 돈이잖아. 월세 나가고 밥 사 먹어야 되고 돈을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뭐 전셋집 정도 구할 어떤 그런 총알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가지고 사는 거야. 대신에 생활비 정도 부모님만 드리면서 밥값이라든지 어떤 월세 같은 거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캥거루족입니다. 오늘 이크님 본인의 어떤 무지함을 많이 드러내시네요. 예, 저거 니트족이 니트족. 예, 니트족이 뭐냐 하면 약자예요. no education,
인플로이멘트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지금 DPT를 얘기하는 사람, 저게 니트입니다. 니트. 니트족이죠. 우리나라에 니트족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니트족이 한 100만 명 넘습니다. 100만 명 넘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꽤 됩니다. 네. 자,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저 내용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야 뭐냐 하면, 힘들게 살 바에는 백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지역철 경험하면서 아둥바둥 살 바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못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이 사람들 논리는. 예.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거는 DPT님도 공감하실 거야. 야, 중소기업 같은데 한번 찾아봐. 그런데 너 보면 너 들어갈 수 있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야, 거기 들어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쇠가 빠지게 또 요거도 먹고 일하고 돈을 막 되지도 않는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몸 고생하고 축날 바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진짜로. 아니,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일하면 경력될 수 있고 나중에 일 좀 더 하면 지금 월급 작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월급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잖아. 힘들더라도. 누구는 뭐 고생이 좋아서 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현실을 도피하는 청년들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이 엄청나게 높아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눈이 높아요. 왜 장학생들, 공무원 장학생들이 현실 감각이 제로잖아. 제로인데 눈은 엄청 높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장학생들이 공무원 아니면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무시한다고. 자기는 공무원보다 나은 직업 본 적 없다고. 근데 사회 경험이 없거든. 자, 현실을 도피한 청년, 저 사람들 사회 경험이 제로잖아. 제로에 수념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눈은 엄청 높아. 에이, 조쏘 가봤자 돈 얼마 받는다고. 일도 안 해보고. 공장 가봐야 시커먼 데서 일해봐야 뭐 얼마 받는다고. 이런 약간 개똥 철학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중에 좀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있어. 그리고 니트족은요. 지금 30대, 40대 분들보다 20대 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20대들이 내가 봤을 때 니트족 될 가능성이 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랑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의지랑 멘탈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시기든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라이 같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 그게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만나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건 멘탈과 의지력입니다. 그 사람이 족같더라도 먹고 살려면 다녀야 돼. 안 그렇습니까? 또라이 같은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내가 이거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럼 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 대부분이 이제 그만한 멘탈과 의지를 요구하잖아요. 예. 근데 그 멘탈과 의지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들. 그냥 애초에 고생 자체 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몸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논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살 바에 어차피 부자도 못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살아봐야 서민이잖아. 내 집 못 가지잖아. 아니 내 집 못 가지고 뭐 집값 비싸면 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모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진단 말이야. 집에 그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 돈 모은 돈으로 뭐 컴퓨터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안 그래요? 옷도 몇 벌 사고 신발 좀 좋은 거 한 개 사고 차도 한 대 뽑고 이게 삶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안 느껴져? 직장 다녀보신 분도 알잖아.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하다가 통장에 잔고 쌓이고 음? 내가 입고 싶었던 옷 한번 사고 나이키 운동 하나 사고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멘탈도 멘탈이지만 20대 남자 고용률 박살난 사회 문제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뭐냐 20대 친구들이 좀 그런 게 Z세대 친구들이 뭐냐 하면 30대하고 20대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고 싶은 게 20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 성공 아닌 실패 그 중간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백수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네. 어차피 내 집 갖지도 못할 바에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에 그 비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데 비트코인 주식했다가 집 다 날려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만듦에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부모님이 청산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진다니까. 고용률이 박살난 것도 그것도 원인이긴 해요. 원인이긴 한데 고용률 박살 나더라도 살아갈 방법이 있단 말이야. 대신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봐야 뭐 대기업 못 갈 바야 그 중소기업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못할 거면 그냥 노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게 낫습니까 그게?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 특징이 있어. 뭐냐 하면 저런 분들 특징이 사회 경험이 전무해.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이 대한민국 세상을 전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로만 배웠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여기서 배웠어. 이런 데서 배웠습니다. 이런 데서 배웠어요. 이분들 항상 특징이 스마트폰 보면 이런 데 접속한 흔적이 있어. 무조건. 집에 컴퓨터 켜보잖아요. 컴퓨터에 주소 같은 거 줄기차게 돼 있잖아. 그럼 다 이런 거야. 북마크 떠져 있는 거 다 이런 거야. 혹시 DPT 그 친구분 뭐 집에 놀러갈 있으면 컴퓨터나 노트북 보세요. 그러면 구글 크롬 있으면 크롬 키시면 여기에 북마크로 이렇게 이제 검색창 밑에 뜨잖아요. 이거. 평소에 검색 많이 하고 봤던 거거든. 그러면 보면 이게 다 달려 있을 거야 이게. 이분들 특징이 이분들은 세상을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그 보면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 모인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직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소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해. 뭐 중소나 뭐 보안업체 공장 일하면 자기도 노리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야. 저렇게 살면 백수가 낫다고 얘기를 해. 뭐가 나아 저게? 저런데 이렇게 맨날 접속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거나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 맨날 하는 게 맨날 까는 거야. 뭐 특정 직업군 깐다거나 특정 지역 가지면 뭐 인생 뭐 열심히 소용 없다느니 뭐 이런 개소리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운 거야. 그런 데서 죽도 밥도 안 나오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에 있는 거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얻었던 지식이 과연 현실에서 통용이 될까? 현실에서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지. 여러분도 안 먹힌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이제 뭐 아예 보지 말라는 걸 알지만 너무 중독돼서 가까이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안 맞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세상을 배워 위험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무슨 세상 쥐뿔 모르면서 자기들이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무슨 해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직업 경험도 없으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맨날 이제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알려고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 보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어떻게 살긴요? 저런 사람들, 부지의 사람들, 갱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0대 분들 열심히 사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나 친구분 중에 막 폐인처럼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갱생시키려고 어떻게 계속 옆에서 이제 쪼아대고 하지 마. 여러분들 거의 낭비야. 예. 낭비예요, 낭비. 그냥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면 돼. DPT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보통 내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막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막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입을 누워있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있으면 한심하게 바라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날 가서 얘기한다고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리고 같이 있다가 여러분들 물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대로 살기 놔두세요. 나중에 자기들이 뭔가 먹고 살기 게 힘들어지면 스스로 나오겠죠. 예. 괜히 뭐 설득을 한다더니 뭐 팩트 폭력한다더니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 인생 살면 돼.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가까이 하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 DPT님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니트족이나 이제 페인처럼 사신 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 DPT님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야. 봐봐,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돈 없으면 지금 너 당장 힘들잖아. 그러면 좀 몸 쓰는 거라도 좀 해보고 좀 세상 경험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 그래 알겠다.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난 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 박봉호 월급 받아가면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직업 뭐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나 그런 직업 왜 하냐?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그 얘기 들으면 DPT님은 기분 안 나쁩니까? 나는 그래도 내 소신껏 내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 그러면 계속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만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뭔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DPT님이 저 친구 입장을 완전히 져주지 않는 이상 못 만나.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저대로 살게 놔두세요. 저대로 살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세요. 옆에서 백날 붙잡고 얘기해도 안 돼.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DPT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주변에 몸이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면 돼. 응? 괜히 막 옆에 두고 계속 뭔가 설교하고 가르치면 여러분만 피곤해요.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분들하고 괜히 같이 있으면 여러분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뭐 청년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열심히 사신 분들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놔두세요, 그냥.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 어차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난 내 길 가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내가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계속 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친구 많이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주지 마세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약간 좀 의지박약, 멘탈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지 마요. 마음 약해가지고. 자꾸 도와주면 그것도 버릇돼. 막 용돈 주고 밥 사주고 하잖아. 그럼 맨날 얻어먹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무튼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대로 각자 인생 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P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